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도 이제 지수가 또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부터 상승했던 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3,400포인트, 요것도 이제 돌파하면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올라간 거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그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를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로봇주 얘기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방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수익 실현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도 저희 방에 최근에 두 종목을 샀는데 한 종목은 오늘 좀 먼저 올라와서 수익을 챙겼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0.35% 상승 마감했고, 장중에는 이제 3,420포인트까지 올랐었고요. 거기 찍고 지금 3,407포인트에서 끝났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0.6% 상승 마감했는데,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지 않냐. 그죠? 네. 무슨 캔들들이, 그죠?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도 이제 그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잠깐만요. 제가 딱꼭질이 계속 나네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헛기침이 좀 나가지고 강제로 좀 이렇게 기침을 좀 했더니 이게 어쩌다가 이게 딱꼭질이 되어버렸네. 네. 방송하다가 좀 딱꼭질이 좀 나와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뭐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자꾸 툭툭 튀어나오네요 여기. 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오늘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먼저 보시면 이래요.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2,668억 원을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 거래소를 포함하면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네, 오히려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그냥 일반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재밌는 게 둘 다 팔았어요. 둘 다 팔았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팔았는데 코스닥 지수는 0.6% 올랐어요. 재밌다니까 요즘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팔았는데 올라가. 신기합니다, 요즘에. 그죠? 네. 팔았는데 올라가. 둘 다.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팔면은 떨어지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인버스 개미들 근황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잠깐 코드가 잠깐만요. 고퍼스 이걸 보죠. 오늘까지 개미들이 인버스를 사냐 안 사냐 이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계속 삽니다. 당분간 지수가 계속 올라도 계속 살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멈추지가 않죠, 그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느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주식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이거든. 네. 내 생각이 제일 나를 방해해요. 해롭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생각의 질이 또 중요한데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뭐 그런 거는 또 괜찮을 수는 있는데, 가장 해로운 생각이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망한다는 그 망할 놈의 생각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 제 비관론자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걔네들은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뭐 그런 씨앗만 뿌리고 다녀요. 그게 뭐겠어요?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망할 놈의 생각이거든. 망한다는 망할 놈의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망한다니까요. 이 인버스가 최근에만 이렇게 올라간 걸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뭐 당연하죠. 최근에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 때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도 있어요. 여기 2015년도에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때도 인버스가 막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심리거든요. 언제 그랬느냐?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아니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감이 안 오는데 당연하죠.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최근에 너무 많이 사니까 이러는 건데, 2019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요. 2018년도부터 2019년 사이를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2018년도에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에 증시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폭락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인버스나 고퍼스를 안 사요. 그때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얘는 거꾸로 급등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왜 안 산다니까? 아니 폭락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안 사요 그때는. 근데 내 머릿속에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삽니다. 미친듯이 삽니다. 잘 보시면 2019년도에 보시면은 2019년 초에 잠깐 늘었다가 좀 줄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미중 무역전쟁 그 협상이 정말 좀 힘들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고래 싸움이 뭐 새우등 터진다, 우리나라 뭐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버스가 좀 늘긴 했었어. 순간적으로. 사실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좀 가라앉으니까. 근데 8월 달에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부터 쫙 늘어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엄청 늘은 거야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늘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그 아베 전 총리 지금 죽었잖아요. 그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뭘 했느냐.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시비를 걸었죠. 문재인이 그때 무슨 위안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을 뭐 몰수하네 뭐네 막 그때 그랬잖아요. 반일 뭐 이런 감정 막 엄청 났어. 그때는 뭐 맨날 토착 외부 막 그러고. 그 당시에 렉서스라든지 뭐 토요타, 혼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토착 외부였어요. 진짜로. 그때 뭐 유니클로 막 불매운동 일어나고 막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베 일본에서도 보복을 한 거잖아요. 뭘 했냐. 7월 말 8월 초에 그걸 했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3개를, 에칭가스를 비롯한 2개 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난리가 났거든. 그거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그때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행 비서도 없이 바로 일본으로 날아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거 구하려고. 실제로 구했고. SK하이닉스도 노력을 했겠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3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때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거꾸로 코스피 지수는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뭐 순간 내려왔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우리나라 지수는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재밌어요. 이거 보고서 제 종목 보러 가죠. 예, 그때 여기입니다. 8월 초에 확 끌려 내려왔을 때, 그때 그리고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쫙 올립니다. 그래서 인버스산 개미들은 전멸당했습니다. 네, 토착외고.
근데 재밌는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이었잖아요. 문재인이 그때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사실 유도를 했고 일본이 그렇게 보복을 했고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 보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그때 농협에 가서 뭘 했느냐, 뭐 이 소부장, 그때 소부장이라고, 소부장,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거예요. 국산화하자 뭐 이런, 또 이제 무슨 일본으로부터 뭐 또 무슨 전쟁에서 이기자 하면 이순신 장군 또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기억하시죠? 그때 문재인은 농협 가가지고 소부장 관련된 ETF인지 뭘 듭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거꾸로 몰래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농협 가서 적어둔다고 막 욕을 하면서 개미들은 인버스를 샀습니다. 주식을 손절했고요. 인버스를 샀죠. 나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문재인이 이겼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그때 샀던 그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다고. 실제로 개미들은,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갖고 손절 때리고 막 난리를 지겼고 인버스하고. 요즘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이재명은 뭐 샀어요? 그때 뭐 얼마 샀다며요. 저기 코스피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그 ETF 샀다며요. 응? 근데 개미들은 뭐 사고 있어요? 손절 때리고 인버스 사고 주시장 떠나고 있잖아. 한 1년 2년 지나서 볼까요? 누가 돈 벌었는지. 이재명이 돈 벌었구나. 그거 산 게 있잖아. 그때랑 똑같아요.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때가 문재인 때가 신라면이면 지금 보다 마라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고요? 재수없어서. 중국에서 그 마라탕 똑바로 만들지도 않고 뭐 재료도 들어온 거 쓰던데, 그래서 안 먹습니다. 저 마라탕 같은 거. 매운 거 좋아하는 편인데 나 안 먹어봤어요. 누가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면 싫다고. 당신들끼리 먹으라고. 마라탕 그거 못 믿겠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운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중독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인버스를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라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인버스를 이게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까지 얘기 드릴까? 네.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제 그때 이제 선포가 됐죠. 지수가 폭락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개미들이 인버스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멈추질 않았어요. 이해가세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코스피로 따지면 코로나 때니까 여기에요. 개미들이 인버스를 여기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꼭지를 찍을 때까지 인버스 매수를 멈추지 않았다고. 계속 샀다고. 근데 어째 지금도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인버스를 지금 사기 시작한 것 같아. 지금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됐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인버스를 사기 시작한 것 같아.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매우 좋은 거죠. 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개미들이 누굴까요? 이 인간들이에요. 솔직히 이 인간들이라고. 제가 이 인간들이라고 왜 폄하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좀만 올라가면 던져. 불안해가지고. 그 5% 10% 수익 난 게 어디 사라질까봐 그냥 달달달 떨어요. 저거 사라지면 어떡해요? 팔아요. 오래 갖고 가지도 못해. 네, 간도 작아. 그러니까 주식 올라갈 때 방해하는 게 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인버스 하나 들고 있으라고 하세요. 네.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상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 그죠?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올라가는데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느냐?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도움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고요. 금요일 날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기관이 좀 팔았어요. 사진 않았는데 연기국이 좀 샀나?
근데 오늘도 투자 그 순매수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주 전, 3주 전에는 뭐 AI 버블이다, 뭐 반도체 이제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반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반도체 없어서 못 판대. 참 웃기죠, 그죠? 2, 3주 전에는 끝났대 반도체. 지금은 없어서 못 판대. 저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제가 뉴스 보지 말라 그러죠.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뉴스에서 언론에서 똑같은 언론사인데 그러니까 2, 3주 전에는 반도체 망했다며 끝났다며 AI 버블이라고 난리지기더니 지금은 아니래요. 시작이래. 개화됐대. 없어서 못 판대. 너무너무 잘 될 거래. 이러다가 또 폭락하면 또 그러겠지. 또 말 또 바뀌겠지. 저런 사람, 저런 언론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도 맨날 믿으시더라고. 답답해. 또 믿어요, 또. 아우, 네. 미쳐서 진짜. 어쨌든 코스피 지수 체크를 해드렸고, 코스닥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얘는 분석 불가합니다. 뭘 어떻게 분석해, 그걸. 근데 이건 있어요.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앞에서 이재명 당선 전으로 올라간 거하고 이걸 그대로 옮기면 비슷해요. 그죠? 뭐예요? 옆으로 돌거나 좀 내려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냥 편안하게 뭐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갔든지 말든지. 근데 테마주들은 지수가 옆으로 돌 때 좋아지. 돌 때 좀 많이 가니까 옆으로 약간 도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이재명이 아니다. 물론 이재명이 뭐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하라 그랬잖아. 그것만 보고 주식 붙들고 있으라고. 손절 때리지 말고 인버스 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제가 했던 얘기 계속 그거였잖아. 틀렸나요? 맞았죠. 근데 제가 대단해서 맞춘 게 아니라니까. 그게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제 뉴스 보고 다 털린 거예요.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걔네들한테 털린 거야. 뭐 정치인은 안 그래요? 이재명도 미국 갈 때 말 틀리고 갔다 와서 말 틀리잖아. 그걸 몰랐냐고. 아니까 그냥 또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도 문제 좀 또 심각하다 그러죠, 그죠? 또 시간 지나보세요. 네. 또 말 바뀔 거야 또. 네. 그러니까 말 자꾸 바뀌는 사람 그런 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걱정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돈 없으면 정말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아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자존감이 높아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요즘에 돈 없으면 사람들 떠납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색해지잖아요, 조금. 그러면 부모하고 형제들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세상이 우리나라예요. 좀 그런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확실히 많아졌어요.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살면서 주식으로 부자 되면 좋죠. 근데 최소한 여유 있는 삶을 사셔야 되니까 최소한 그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수 얘기 좀 길어졌네요. 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테마주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좀 이제 과열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꺾입니다. 일단은 꺾이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증권주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증권주하고 지주회사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다시 돌아갔죠. 공식적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약속했었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원래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증권주랑 이런 게 올라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지수 끌어올린 게 그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지. 그치? 증권주를 보시면 빨리 보면은 이랬어. 상상인증권, 키움증권 신고가 났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잘 가요 지금 증권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7월 말에 발표됐었던 세제 개편안이 백지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놈들 정치인 그놈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대놓고.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주가 가니까 은행주하고 보험주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도 보시면 농심홀딩스라고 상한가 나왔고요. 대단합니다. 현대 GF홀딩스 요것도 급등했고요. HB 현대, 코아시아, 한화 이런 것들 지주회사들 계속 올라갑니다. 다시 삼성물산 보세요. 좋다, 그죠? 잘 갑니다. CJ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그냥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스러우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다고. 그 걱정이 여러분들을 좀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저번에 왜 막 욕했잖아요. 그 뭐야, 그 유튜브 썸네일 하나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 잠깐만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놈 뭐야 어때? 잠깐만, 어디였지? 카톡으로 받았구나.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가고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거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였네. 대기업 은행 줄파산 임박했다.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일들. 진짜 쌍욕하고 싶습니다, 진짜. 어? 은행 줄파산 한다고? 근데 은행주들이 미쳤다고 올라가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은행주 올라가잖아, 다시. 은행들이 줄파산할 것 같으면 올라가냐고요. 대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대기업의 그 모체가 되는 지주회사들이 다 폭락하지. 지주회사들이 왜 올라가는데? 예?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기업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맞다니까. 그거 저도 인정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외국인들 돈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대놓고 망한대잖아.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 올려놓고. 나쁜 놈들 진짜. 그런 것도 그만 보시라니까. 네. 저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저게 9월 4일 날이네. 열흘 전이네, 그죠? 네. 신고가라잖아, 그 이후. 항상 그래요. 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요 지주회사들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선기자재 관련주를 보여드릴게요. 이 급락을 쭉 했는데 얘네들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네. 보시면 하락하기 시작한 지 한 이틀 정도 됐어요. 동방성기.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 하나 맞고 오늘 추가락 나왔죠. 금요일날은 마이너스 6%, 오늘은 마이너스 9%. 그럼 뭐예요? 끝났냐? 끝난 건 아니고요.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세가 꺾였다. 오리엔탈 전공 마이너스 8%, KSP 마이너스 7, K푸드 마이너스 7. 뭐 LCNW도 많이 왔던 종목인데 음봉 2개 맞았죠. 금요일날 좀 세게 맞았고 금요일날 마이너스 12%, 오늘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쫙 꺾이는 거예요. 화인베스틸 바로 내려오죠. 1승 이런 거 떨어져. 한라 IMS 쭉 꺾인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지금 미국에다가 관세 협상을 잘못한 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무슨 통화 스와프 체결하자고 그랬는데 뭐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보고 그냥 웃으시면 돼. 심각하게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헤헤 이제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냥 저러고 있네. 야, 그러고 마시라고. 그 얘기하면 또 승질나니까. 아셨죠? 그냥 이렇게 되면 마스가도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아무튼 그래도 올라간 게 조선기자재주인데 그냥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재미 보고 이제 좀 이제 상승세가 꺾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꺾이면은 그 돈이 어디론가 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올라간 테마주가 몇 개 없어요. 아까 지주회사, 그 다음에 뭐 증권, 테마주로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증권,
그 다음에 아까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증권하고 보험, 은행, 그 다음에 아까 지주회사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세제 개편한 그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급락해서 떨어져서 걔네들이 간 게 아니잖아요. 사이즈도 틀리고, 사이즈도.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간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하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가 나니까 그래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봇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한라캐스트 이런 거예요. 신경상장주인데 상한가 갔습니다. 휴머노이드 요걸로 갔어요. 그 다음에 모델 솔루션 요거 조용히 있다가 오늘 쭉 뽑았죠. 휴머노이드 그 이슈로 갔고, 그 다음에 뭐 TPC 글로벌 요거 상한가 갔고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없던 애들인데 상한가 갔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쪽도 쓰나미가 막 도는 거라니까. 원래 좀 슬슬 최근에 올라가고 있던 게 휴림 로봇인데 얘도 오늘 20% 뽑았고, 휴림 에이텍 요것도 동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었던 회사 같아요, 그죠?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좋은 게 많거든. 로보스타 오늘 뽑았죠. 그동안 못 갔던 로봇주들이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 베노 TNR 이름이 좀 어렵다, 그죠? SM4 10% 로보로보 이런 거 쭉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 기자재가 딱 꺾이면서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 기자재가 꺾이면서 얘네들이 갔으면 로봇 관련주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수익 실하는 게 뭐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지난주에 샀어. 지난주에 사놓고 오늘 아침에 저기 그 문자반 쪽에 신규 회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도 오늘 아침에 그분 뭐 종목 하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삭 엔지니어링 추천드렸고 같이 수익 났어요. 기존 회원들은 이미 사놨으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샀어요. 8,000원대에서 바로 수익 났잖아 지금. 이게 오늘 14%까지 급등했는데 누적 수익은 16%. 실제로 이게 고점에서 바로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사놓고 월요일부터 이제 수익 실현한 거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이게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이런 거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돌기 시작했다고. 지수가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대형주도 사실 별로 안 가요. 그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테마주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로봇 테마주가 올라갔을 때 이게 오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 예전에는 진짜 미국이 금리를 안 하고 시간 질질 끌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진짜 좋은 호재가 나와도 종목들이 못 갔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비유를 잘 들어요. 젖은 장작 같다고. 왜 캠핑 많이 다닐 때 보면 장작을 사서 가잖아요. 근데 장작을 잘못 사면 젖은 장작이 와요. 겉으로 보면 마른 것 같은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타는 장작이 와요. 그런 거 아마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뭐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는 거야. 그게 미칠 때가 있거든요. 응? 미칠 때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마른 장작들이 좀 많아요. 마른 장작은 뭐예요? 불만 붙이면 그냥 바로 타는 거. 자, 오늘 여기 뉴스 나온 거 하나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예요. 로봇 테마주랑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관련주는 이제 거의 종목이 겹칩니다. 이게 로봇 관련주는 지금 뭘로 보시면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 뭐야? 노란 봉투법. 응? 노란 봉투법 수혜주로 보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그 뒤에 나온 거고 장 끝나고 나서 정부 로봇 규제 정비 논의 소식의 상승.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이 이날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빨리 읽을게요.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주재할 거다. 장중에는.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 논의할 것으로. 잠깐 장중에 걸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온 거라서는 다르다. 잠깐만요. 이게 오전부터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게 뭐냐면 할 거다였거든. 할 거다. 그래서 이걸 읽어야지 이게 설명이 다 돼요. 보이시죠?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이 뭐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는이죠. 아직 하지도 않았어. 하는 가운데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재명이 제1차 어쩌저쩌고 회의를 열고 청년세대 일자리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 정비할 예정. 네. 아직 회의도 안 했어. 회의도 안 했고 할 예정. 다 예정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더라고. 너무 좋아진 거죠? 기존에 비하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느끼셔야 돼요. 응? 그전에는 뭐 한다고 했는데도 안 가. 산에 미치는 거였거든, 그때. 가도 장중에 10%, 15% 올라가다가 다 끝나버리고 다 내려와요. 다음날 되면 음봉 떨어져. 정말 힘들었거든요. 응? 근데 지금은 회의도 안 열었고 예정이라는데 가요. 얼마나 좋아졌어. 근데도 그냥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멘탈이 나간 사람들은 인버스 고포스 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고, 응? 미국 주식에서 이제 안 돼갖고 돈 잃고 이제 돌아온 서학개미들도 한국 주식 사야 되는데, 저거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돈을 어디다 두지? 미국으로 다시 갈까? 거기서 얼마 전에 얻어맞고 와서 또 갈 생각은 없고, 뭐 그러고 있는. 어쩔 줄을 몰라요, 거지. 한국 개미들은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주식 얘기할 때 되게 웃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라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그것 때문에 가는 거라. 응?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네. 지금은 1번 찍었건 2번 찍었건 다 불안해하더라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 네?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뭐 얘기 드린 거예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시장이 되게 좋아졌다고. 그전에 젖은 장작이었는데 지금 마른 장작이 됐다고. 장작이 마르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긴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맞잖아요. 장작이 뭐 그냥 말라요? 한참 시간을 햇빛도 좀 쬐고 그죠? 시간을 줘야지 마르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말리려면 건조기 안에 넣고서 돌리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과, 배, 복숭아 요즘에 나오죠, 그죠? 그런 게 여러분들 그냥 맺히는 줄 아세요? 한여름에 그 덥고 벌레 많고 습하고 그걸 다 견디고 태풍, 그죠? 비바람 다 견딘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익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힘들 땐 빠지고 좋을 땐 들어오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얌체처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돈이 욕할 거예요, 돈이. 돈도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돈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저거는 나를 그렇게 돈이 나를 원하면서 잔머리만 쓰고 앉아있네? 뭐야 저거. 돈이 가겠어요? 안 가요. 돈도 인격이 있대잖아. 응?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 돈도 인격이 있다고. 네. 그런 사람은요, 돈이 피해댕깁니다. 네. 그냥 묵묵히
이게 힘들어도 묵묵히 가는 사람을 돈이 좋아하지, 그죠? 네.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아주 좋아졌고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눈치껏 수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종목을 못 뽑겠다, 혼자서 시황 이거 대응이 안 된다, 들어오시고. 네. 문자반이 싸요. 라이브랑 종목은 똑같은데 라이브 방송을 낮에 하는 방송을 낮에 오전 오후 합해서 2시간 이상을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으면 장점은 시황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드리고요, 멘탈을 잡아드리죠. 그 다음에 뭐 기법도 알려드리고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왜 파는지, 그 다음에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갈 건지 매물대 그런 거 설명 다 해드려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뭐 방송을 못 듣는다, 듣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적어서 여력이 안 된다, 그럼 문자가, 왜 종목은 똑같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매수 매도 문자가 동일한 종목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나갑니다. 네. 문자만도 있으니까 뭐 잘 활용하시면 돼요. 결제는 뭐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 1년 뭐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직 혼자 해볼 만하다, 해보시고. 근데 종목들 패턴이 그걸 아셔야 돼요. 뭐 회원가입 뭐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패턴으로 대응하시면 뭔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어쨌든 너무 좋아졌어요. 말도 안 했는데 올라가요. 네? 시장 좋아졌어요. 나빠진 게 아니라. 그리고 지수는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수가 지금 과열된 거는 맞거든요. 단기 과열.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수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이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증시가 순간적으로 출렁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죠.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리고 딱 그거 맞춰서 미 연준에서 발표하고요.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한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지수가 설령 좀 출렁이더라도 옵션만 길이어서 저기 파생하는 그 사람들 정신 나가라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우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얘 우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파생하는 그 사람들 정신 나가게 하려고. 지수가 뭐 순간 훅 떨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미리 우왕청심은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네. 자, 아무튼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그렇고 수익 많이 내시면 돼요. 삼성전자 저희 방에서 6만원대 사는 게 있었는데 오늘 팔았어요. 65,000원 전에서 그쯤에 산 건데 오늘 77,000원 찍었을 때 팔았다니까. 수익이 그러면 15% 이상 나왔죠. 대형주로. 아직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더 올라오면 또 팔 거야. 네. 대형주도 일부 했는데 대형주도 오늘 수익 났고 테마주도 수익 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